안녕하세요. 친절한 여행사 양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좀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 하면 딱 생각나는 호르몬 이름이 뭘까요? 네, 단연코 그 에스트로겐은 호르몬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호르몬에 대해서 에스트로겐 짝꿍,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에스트로겐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야 여성성이 있고, 에스트로겐이 많아야 폐경이 들어올 것이고, 폐경기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식품들을 찾고, 그렇게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찾고 쫓아가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에스트로겐의 짝꿍인, 좀 어려운 이름이긴 한데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그 짝꿍이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은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지만 우리 보통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프로게스테론 너무 어려워,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인지 뭐 연도는 잘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 모학산의 아침이라는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이지양 약사님이 제 선배님이신데요. 그 약사님을 통해서 그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관계를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약사지만 이 여성 호르몬은, 이 호르몬계는 너무 복잡해요. 뭐 예를 들면 출혈이 계속 진행이 돼도 프로게스테론을 약제로 쓰고요. 생리가 안 와도 프로게스테론을 쓰고요. 피임약에도 프로게스테론을 쓰고요. 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를 할 때도 프로게스테론 쓰고, 도대체 너무 쓰는 범주가 많은데 정반대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프로게스테론 쓰는 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간단하고 재밌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환자분이 제가 그날 그 대한약사회에서 그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9시에 문을 여는데요, 9시에 첫 환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속이 너무너무 울렁거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약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면 유장약하고 뭐 두통약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생리는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생리요? 글쎄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곧 올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생리가 올 때쯤 되면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걸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곰곰이 좀 생각을 하시더니,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이렇지는 않은데 꼭 생리가 올 때쯤 되면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기분이 나쁘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환 뭐라고 하죠?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월경 전에 뭐 가슴에 압통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식욕이 막 땡긴다거나,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머리가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경 전에 생기는 증후군이다.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호르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지 제가 예전에 그 생리통 편에서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해하고 달하고, 우리가 해하고 달은 항상 공존하지만 해가 떴을 때는 달이 보이지 않죠. 달이 떴을 때는 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런 것처럼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과 해와 달의 존재인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요, 프로게스테론이 좀 숨어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에스트로겐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뜨듯이 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이렇게 짝꿍처럼 지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요, 한쪽에서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쭉 떠줘야, 그리고 뚝 떨어져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해가 계속 떠 있으면 우리는 달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해와 달과 같은 그런 물질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게스테론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왜 만들어지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몸에서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곳이요, 뇌예요, 뇌.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필요하다라고 정보를 받고, 그러면 이런 호르몬 만들어 하고 지시하는 것이 다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정보를 받고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각 부위에서 거기에 맞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으로 호르몬 만드는 게 갑상선 있죠. 그리고 또 난소에서도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런데 부신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부신 뭐 생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곳, 부신이라는 곳.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부신에서 만들어요. 주로 부신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럼 활동은 어디서 하느냐? 자궁 내에서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에서만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줬어요. 자, 뇌에 프로게스테론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용체가 뇌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수용체가 좀 어려워지는데, 수용체 어렵지 않아요. 호르몬이 일하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활동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당연히 그 여성 호르몬이니까 자궁 내에서 활동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뇌에서도 활동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여성 호르몬이 왜 뇌에서까지 활동을 할 것인지. 자, 그게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프로게스테론은요, 에스트로겐이 난자를 우리가 성숙을 시켜서 통 나오게 해서 배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자와 만나서 임신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역할은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배란이 되고 나면 어떤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요.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났어요. 딱 만나서 어떻게 해요? 수정이 된 다음에 자궁 밑으로 내려가서 자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착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궁 안이 막 염증이 많거나 막 거칠고 막 근종 있고 내막증 있고 이러면 어떨까요? 착상되기 쉬울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아토피 피부 있는 아이들한테 환자분들한테 로션 같은 거 뭐 화장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잘 안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정란이, 이 자궁안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서만 탁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달라붙기 위해서는 자궁벽이 푹신한 침대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풀어 올라지거든요. 푹신해야 쿡 들어가서 수정란이 착상하기 쉬워지는데, 이렇게 자궁벽이 푹신하게 자궁벽이 늘려지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잘 안 만들어져서 침대를 못 만들어주면 아무리 수정을 해도 착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임신이 되는데, 정말 임신이 잘 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일까요? 프로게스테론일까요? 어찌 보면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난자 자체가 성숙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현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잘 부족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스트레스와 너무너무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프로게스테론은 부신에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신에서 정말 중요한 호르몬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을 그 부신이라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게스테론도 만들죠. 코티솔도 만들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임신 호르몬을 만들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까요? 당연히 코티솔을 먼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코티솔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게스테론 만들 여력이 없겠죠. 부신의 기능이라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코티솔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프로게스테론이 잘 안 만들어져서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는 침대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임신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왜 뇌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뇌에도 이렇게 있을까 봤더니 프로게스테론은요, 뇌에서 작용할 때는 심신의 안정을 취해준다는 거예요. 자, 임신을 하려면 심신의 안정이 잘 돼야, 뭐 임신 안 돼서 막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그냥 뭐 입양을 하든지 뭐 다른 대안을 찾고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임신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심신이 편안해야만 프로게스테론이 잘 만들어지고 그 프로게스테론이 잘 만들어졌을 때 또 뇌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신의 안정을 취한다는 거. 자, 임신할 때 에스트로겐보다 어떤 호르몬이 더 필요하다? 프로게스테론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프로게스테론이요,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의 안정이 안 되면 막 혈압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면서 뭐가 올라가죠?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죠. 그런데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것도 이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죠. 그런데 더 기쁜 소식 하나 있어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또 한 가지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몸에 구덕구덕 붙어 있는 게 제가 영양소 중에서 뭐라고 콜라겐이라고 하는 정말 여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콜라겐인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너무 기분 좋은 사실이에요. 아, 프로게스테론을 잘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구나.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콜라겐 조직이 나오는구나. 그래야 피부도 예뻐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일하면서 밤새 잠 안 자고 일하고 나면 눈가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다크서클이 생기죠. 왜 다크서클이 생기냐면요, 밤새 합성해줘야 되는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되면요, 눈 밑에 있는 이 피부 조직에 콜라겐 합성이 안 되면 얇아져서 안쪽에 있는 혈관이 투영돼서 보이는 게 다크서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프로게스테론도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임신도 잘 안 되고, 심신의 안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심장박동도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콜라겐 합성도 안 돼요. 자, 얼마나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 관리가 이런 우리 몸에 정말 지켜주는 이런 호르몬, 어떤 생성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관련이 많다는 거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어려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프로게스테론은 계속 나올 거고요. 우리가 많은 여성들이 드시고 있는 피임약도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요.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할 때 산부인과 가서 치료를 하시는데 에스트로겐 약제를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는요, 갱년기 여성분들 에스트로겐 보충해 줄 때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물론 피임약에는 조금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주성분은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환을 치료할 때 어쨌든 프로게스테론 쓴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오늘 드렸습니다. 재밌으셨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